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미투운동 지지한다. 성폭력 발본 3권 해야 한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 밝혀야 한다. 또 조선일보. 정의용, 서훈, 천혜성, 이도훈 등 안보라인 4명 김영철과 호텔 회동했다. 그리고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미국은 대화의 문턱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 보여야 한다고 북미 양쪽에 주문했다. 다음은 중앙일보. 1년 전에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엔 경향신문. 남북, 북미 접점 찾는 탐색 대화 시작했다. 아울러 국민일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별. 기약은 없지만 꼭 다시 만나요. 이제는 동아일보. 외칠 수 없는 미투운동. 이주 여성들이 운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미 양쪽 향해 대화 나서달라.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북미 양쪽에 주문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운동 관련한 소식도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른 미투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논점이 생겼습니다.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공작하는 쪽에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발언했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일치된 목소리로 김 총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어준 씨는 지난주 인터넷 방송에서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목표, 표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나 좌파 인사들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계속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그는 최근 미투 현상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성폭력 피해자 문제에 좌파 우파가 어디에 있나. 겉으로는 정의 인권을 내걸고 뒤로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그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음모라고 보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음모라고 보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어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반박과 함께 재반박과 함께 잠시 후 소개해드릴 텐데 자신이 마치 미투가 공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 등이 모략하고 있다고 김어준 총수가 입을 뗐는데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또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 문화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분명한데 누군가는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지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이에 여성계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2월의 막바지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 없이 포근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상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지 않은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꽤 높습니다.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중서부와 전북 지방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문건 내용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첫 해인 2008년 12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3단계로 나눈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였습니다. 2단계는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롯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3단계는 2008년 12월 말까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심의와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겁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동빈 회장 감옥에 있죠. 진상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요. MB가 다스의 회사 돈으로 고급 차량을 사서 타고 다녔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다스의 한 전직 직원은 2000년대 초반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회사 돈으로 구입해 MB에게 건넸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뽑아 차를 사오라고 당시 김성우 사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MB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도 이 에쿠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금고처럼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16시간 동안 조사하고 어제 새벽 돌려보냈지요. 자, 그런데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장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통해
돈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상주 전무는 MB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인데요. MB의 대통령 재임 시절 돈이 오고 갔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상주 전무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가 설립한 한 고철업체도 MB 일가의 핵심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이 고철업체는 다스에서 나온 고철을 대기업 제철사로 납품해 중간 마진을 챙겼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 다스에서는 한 달 평균 7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왔는데요. 1kg당 시세 300원을 적용하면 한 달 평균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저 올린 셈입니다. 다스와의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최소 240억의 돈이 고철업체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은 거래 대금 가운데 일부가 MB 일가에 흘러갔는지 그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요신문의 강현석 기자는 이 고철업체의 이름은 동명이며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명을 통해 고철 판매 대금을 MB 일가가 챙긴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사실은 다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회사한테 이득이죠. 그런데 동명이라는 회사를 굳이 중간에 끼워서 동명에다가 어떤 그런 고철 납품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납품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를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좀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꽤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다스가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유력했던 소환 시기,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다소 늦추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SNS에는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점,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보수층을 결집해 자신의 사법처리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는 지난 토요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규탄하고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지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 이성우 회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김영철이 북한의 그 대남구 부서인 그 정찰총국장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는 그때 2010년 천안함 폭침 그 이후 국제조사단에 의해서 명명백하게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때 그리고 국방장관이나 그 국방부 정보 당국자가 언론에나 국회에서 또 증언한 부분이 언론에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도한 인물이라는 거는 뭐 확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늘 아침 10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9달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라고 강조해왔죠.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 10시에야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초 보고 시각은 아침 9시 30분이었고 이후 아침 10시로 조작된 정황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죠. 검찰은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 시각 조작 관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후 조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청에 출석하는 김장수 전 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하셨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이제 판단할 거고요. 국가 위기 관리 지침 변경에 관여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그것도 검찰에서 다 나올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어쨌든 시간 자체는 조작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네요. 희생되신 분들 또 실종되신 분들 그보다 어떤 애도를 표하고 또 유가족이랄지 가족 친지 우리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KT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KT는 회사 돈을 임원들의 명의로 쪼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의 정치 후원금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 KT의 후원금 로비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은 KT 임원을 통해서 쪼개기 후원금을 회장 비서실에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KT의 회사 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확인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SBS 발뉴스. 선수촌을 떠나는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손을 잡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기만 했지만 같은 목표를 함께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북한 선수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언니야 나중에 봐. 언니 그만 울어요.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평양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옥류관 냉면 100그릇씩 사준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오전 전패. 하지만 선수들에겐 경기 결과를 떠나 지난 우애를 나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영국 BBC 인터뷰에서 1991년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회고하는 전 국가대표 현정화. 그때도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공항으로 집결해라. 공항으로 집결해서 일본에 가서 합숙을 한다. 이렇게만 듣고 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요. 거부감?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조금 이용을 당하는. 탁구 대국 중국이 남북 단일팀에 무너지는 순간. 끝나자마자 우리 쪽으로 카메라가 다 덮친 거야.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슴이 저기 밑에서부터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제가 선생활하면서 우승을 하고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 할 때는 너무 많이 끝나고 나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같이 해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어디를 이겼죠? 중국을 이겼잖아요. 저는 그거를 감히 그냥 그렇게 역사라고. 북측 이분희 선수와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데 친구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한번 갈게, 놀러 갈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서로가 그냥 건강해라. 딱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단일 팀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안 됐잖아요. 거의 한 27년 전이니까 30년이 돼가는데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요? 27년 뒤의 슬픔도 현재 진행형. 한 핏줄을 입고 사는데 이게 갈라져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되고 막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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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몇 개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권님,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미투 운동이 공작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계를 한 것이 언론에서는 미투 운동이 공작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변질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689번 쓰시는 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먼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우려하고 비판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지도 비판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예측하고 말을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0117번 쓰시는 분, 미투 운동에 누구를 불문하고 좋니 나쁘니 진보니 보수니 등 논란을 일으킨 자체가 퇴출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의 발언은 인터넷 댓글 공작에 이어서 나왔던
말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공작을 하는 세력은 엄존하고 있고 그들이 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고릴라를 통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경찰이 유명 인사 약 20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모두 2건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사건도 1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민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극단 번자기의 대표 조모 씨가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모 씨를 체포하고 극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 만입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검찰은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청의 피의자로 소환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기 사과하라! 직권남용 및 인사 의혹 인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소환됐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은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업무 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권한을 가진 남성 상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인 한 여성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 여성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처지라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 가운데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아마 재계약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회사에 성추행 신고를 해도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한 여성 직장인은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렇게 증언했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성추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법원은 비교적 잠잠했는데요. 최근 법원 내부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무원 노조가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미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모두 20건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판사를 지목한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지원 관계자는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첫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레지던트가 여성 후배 인턴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2016년 병원에서 인턴 지도를 담당하던 레지던트 의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레지던트 의사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직 웹툰 작가인 이태경 씨는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선배인 박재동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박재동 화백이 허벅지를 쓰다듬고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박재동 화백은 SBS와의 통화에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연극 연출가인 김성만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중앙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김성만 연출가가 약 20년 전 제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성만 연출가는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내며 저의 잘못을 폭로한 분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세계일보 채널A 그리고 뉴스원 보도를 종합해 전해드렸습니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일각에서 미투 운동을 이용해 정부와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공작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진보를 공격할 프레임으로 미투 운동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과 문재인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피해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망설이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김어준 총수는 이에 나와 금태섭 의원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로 끝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역시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남인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 인권의 가치로 본다면 그런 미투 운동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로 봐야 되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투 운동이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달리 이해되거나 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투 운동의 본질이지 저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며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는데요.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내가 웃고 또 내가 울던 사람, 이젠 떠나야지. 후회도 없이 먼 나를 만나게 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 하지만 그 모습이 변하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나리. 너를 사랑하니까 우린 다시 만나리. 이문세 씨의 노래 다시 만나리. 어제 남북 단일팀 해단을 보면서 생각났던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6시 20분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내가 웃고 또 내가 울던 사람, 이젠 떠나야지. 후회도 없이 먼 날 만나게 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 하지만 그 모습이 변하고 나후에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다시 만나리.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